All the single lady, single people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도 비욘세 1주년 특집 3회차에 걸쳐서 저희가 회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회식 2차에 함께 하시는 킹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킹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킹 작가님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참 힘드네요. 왜요? 연이어서 술을 마시려고 하니까. 네네네. 네, 힘드시죠? 힘드네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술 특집이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엄청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저희한테 계속 얘기했잖아요. 술 특집을 내가 몰랐다. 알았다면 내가 정말 이걸 사연 보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사연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좀 기쁜데 일단 저희가 술 특집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광고주가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되게 의미 있는 광고주가 들어와서 그 내용을 살짝 먼저 좀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이게 예정돼 있던 회차다 보니까 술특집을 바꿀 순 없고 근데 이거 중간에 하기에는 좀 불손한 느낌이 있어요. 진짜 좀 중요한 얘기여가지고 네.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면 인천 공구리님께서 비욘세에 보내주신 광고 일인데 지도 교수님이 이수정 교수님이시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수정 이다의 범죄영화 프로파일 나오는 범죄심리학 이수정 교수님. 네. 근데 이 범죄심리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시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 스토킹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네. 근데 스토킹에 대한 많은 연구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 다수가 여성분들인 걸로 확인이 돼서 여성 청취자가 굉장히 많은 팟캐스트 비욘세를 믿고 비욘세 우리를 도와달라. 스토킹을 뿌리 뽑는데 우리 같이 일조해달라. 이런 뜻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게 아무래도 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혹시 제가 좀 실수할까봐 관련된 내용을 아예 길게 설명을 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릴 설문은 국회 사무처에서 발주된 스토킹 방지 입법 정책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스토킹 피해 경험에 관한 설문입니다. 설문 링크는 비욘세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잘 참고하신 후 비욘세 트위터 혹은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셔서 의미 있는 설문에 동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줌단 여러분. 2020년 12월 29일 스토킹을 징역형으로 규정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움직임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분이 계시는 이수정 교수 연구실에서는 현재 국회 사무처에 발주된 스토킹 방지 입법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스토킹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피해 경험을 수집해서 피해자들이 스토킹 때문에 어떤 피해를 어느 정도로 입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킹 피해 경험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설문을 좀 홍보해달라. 이 링크 같은 거를 비욘세 저희 SNS에도 올리고 그거를 좀 요청을 하신 건데 스토킹 피해 경험 설문을 통해서 획득한 피해 경험들은 최종적으로 스토킹 관련된 법안을 입법하고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험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도구를 개발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분들이 2019년에 비슷하게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도구를 개발해가지고 이거는 경찰관 분들한테 사용하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 데이트 폭력도 그렇고 뭐 아동학대도 그렇고 이게 누가 봐도 이 특수한 이 범죄에 대한 징후인데 여자분이 예민하다. 연애하는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는 분명히 스토킹 범죄의 징후다라는 거를 다 같이 좀 공유를 하고 경찰관 분들도 그거를 참고해서 신고받고 나갔을 때 대응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도구를 개발했을 때 그 뒤로 가정폭력 사건 처리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대요. 우와. 이거를 경찰분들이 사용하도록 한 이후로. 그래서 아마 스토킹 위험성 평가 도구도 가정폭력 때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건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설문 기한은 오늘 2월 24일 자정까지입니다. 아픈 경험이지만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설문에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이 될 거고요. 전적으로 비밀이 보장된다고 해요. 그리고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응답 성실도를 확인한 다음 소정의 사례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욘세에 요청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이 설문은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다 그냥 공개된 걸로 했었대요. 그래서 어떤 소정의 사례를 어떤 걸 드리는지를 명시하고 이렇게 했더니 막 같은 번호 다다다다 써놓고 피해자도 아닌데 그냥 이거를 주머니에 챙기려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좀 무의미한 답변이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비욘세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응답 성실도 확인 절차는 스토킹 피해 경험이 없음에도 피해 경험을 가장화해서 응답한 경우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며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스토킹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돼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그럼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분들의 소중한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메일을 처음에 보내주실 때부터 이 스토킹 피해자한테 다시 피해에 대한 진술을 요청하는 셈이기 때문에 되게 좀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는 뜻을 여러 번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얘기하셔야죠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그 피해 속에서 정신적으로 딛고 일어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혹시 용기가 나시는 분들이라면 스토킹 피해에서 여성분들을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참여 방식이니까 설문에 응해주시면 좋겠고 아마 내가 스토킹 때문에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내 말을 믿어줄까?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직접 뭐 어떤 상해를 입었거나 이런 일이 아닌데 내 얘기를 들어줄까 해서 신고를 망설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사자밖에 모를 거잖아요. 스토킹 피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그쵸.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꼭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는데 뭐 신고자분이 예민하다느니 그냥 저분이 좋아해서 뭐 그냥 이런 거 같은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신고를 했느니 그런 경우를 좀 겪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겪어본 사람들만이 알기 때문에 이게 실제 겪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누적되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경험이 없다면 뭐 친구들 단톡방이나 아니면 친한 친구들한테 좀 퍼뜨려 주시고 대신에 퍼뜨려 주실 때도 실제로 겪은 사람들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무턱대고 설문조사 모수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같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월 24일 자정까지예요. 상세하게 설문 응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되게 뿌듯했던 게 비욘세 청취자의 어떤 진정성과 이 사람들의 어떤 진실성 이런 거를 믿고 한번 어디에서 그런 이상한 설문을 와르르 받은 다음에 이거 믿을 곳은 비욘세뿐이다. 영광이네요. 이런 저의 과장. 근데 써주신 건 사실이에요. 이런 거를 겪고 나니까 비욘세 청취자분들한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어떤 홍보처를 계속 찾다가 비욘세를 떠올리게 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의 어떤 진짜 그런 선의를 여러분 생각하셔서 진짜 좋은 일 하는데 다 같이 앞장선다는 마음으로 어떤 홍보와 여러 가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기억나는 게 TV 보는데 남자 사회자가 막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어떤 걸그룹 여자 게스트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15살 때 남자가 막 쫓아오고 이러는 일이 있었다. 성인인 사람이 쫓아오고 그랬다라고 했는데 아 인기가 많으셨네.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진짜 사람들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스토킹이라는 게 막 맨날 만나자고 멱살을 잡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접근해 오는지 이게 되게 교묘할 때도 있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됐을 때 나오는 양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빨리빨리 쌓아가지고 다들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술 특집. 네. 일단 뭐 저번 주 어떻게 지냈었습니까? 저번 주가 뭐였죠? 설날. 네. 정신 차리세요. 아직 숙취예요. 아직 숙취예요. 네, 아직 숙취에 시달리고 있고 정말 오늘 하루 종일 한 일이라고는 술통 싸고 잠자고 물 마신 것밖에 없어요. 아 중요하죠, 근데 네. 술동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겨우 몸을 일으켜서 지금 녹음하러 왔거든요. 아우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근성이다 싶었던 게 제가 알기로 항상 택시 타고 오시는데. 네. 아유 큰맘 먹었어요. 네, 버스 타고 왔어요. 웬일이요? 1시간 30몇 분 타고. 네, 네. 나름대로 어떤 새해에 좀 각오하신 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은 택시를 하루에 2번은 타지 말자. 그래, 갈 때는 타겠다. 갈 때는.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쵸. 집에 네. 갈 때는 피곤하니까 타고 가야죠. 아, 그쵸.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회식을 하기 전에 킹 네. 작가님이 저희 집으로 또 막걸리를 네. 또 배달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언니 고마워 이렇게 말했는데 녹음 때 먹으려고 라고 얘기해서 그렇구나. 나만 먹으라고 준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근데 이게 또 안 와서 네. 제가 이제 막걸리가 안 왔다 했더니 굉장히 시무룩해 하셨는데 귀신같이 오늘 녹음 30분 전에 막걸리가 도착했어요. 그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마실 복은 타고났어요. 그러니까요. 마실 복은 아주 타고났습니다. 아, 이 막걸리가 또 제가 트위터에서 황선우 작가님 트위터를 보고 네. 포천 담은 막걸리라고 굉장히 이 질감이 요거트와 저 10원 한 장 받지 않으신 거 맞죠? 네. 아유, PPL 항상 저한테. 누가 저한테 돈을 주겠어요. 아유, 그쵸. 맞아요. 다 제 돈 주고 사 먹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랬는데 또 이런 걸 놓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또 술꾼들은 또 맛있는 술 추천. 그리고 또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 그쵸. 그쵸.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그 추천사에 제가 네. 약간 치즈 같다. 네. 치즈 같은 질감. 네. 그리고 요거트 같은 꾸덕함. 네. 굉장히 맛있는 막걸리다. 네. 이런 추천을 보고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또 그러면. 아, 그쵸. 하지만 이거를 누구랑 먹을 것인가 네. 했을 때 혼시 씨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 비욘세 1주년. 응. 이거다. 이거다. 그렇죠. 우리 술방 때 이 맛있는 막걸리를 먹으면서 녹음하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너무 그래서 맛있어. 아까 그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내용을 담은 광고 멘트는 비교적 맨정신일 때 저희가 녹음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흥청망청 또 마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네. 어제도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렸던 신동 막걸리에서 막걸리를 배달시켜서 아니 근데 솔직히 막걸리 같이 먹자고 해서 보내놓고 전날 막걸리 먹는 거 정말 양심 챙겨. 아 그러니까 근데 어저께는 그렇게까지 많이 마실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항상 아니 뭐 언제는 그니까. 근데 진짜로 어저께 진짜 조금만 마시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오랜만에 또 먹다 보니까 신동 막걸리 또 얼마 만에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2박 4일 신동 막걸리. 네. 그리고 뭐 먹었어요? 안주 뭐 드셨습니까? 안주는 우엉전. 우엉하고 먹겠죠. 우엉하고 먹고 그리고 맛있는 서대문에서 되게 유명한 족발 맛집에서 오양 족발로 시켜 먹고 그리고 요새 유행인 배떡에서 로제 떡볶이. 어머 배떡이 뭐예요? 배떡이라고 네. 그 떡볶이 브랜드인 것 같은데 요새 인싸들은 다 먹는 것 같은데요. 배떡에 우엉전에 족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지방의 조합으로 먹었어요. 마지막 입가심으로 네. 굽네 고추 바사사. 정말. 그쵸, 맛있죠. 그리고 치즈밥. 치밥. 네, 치밥도 추가해가지고 막걸리를 한 8통을 먹었거든요. 잘했다. 잘했죠. 네, 잘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깨수깡을 먹었는데 깨수깡은 이게 안 깨수깡. 안 깨수깡. 안 깨수깡이에요. 근데 뭐 그 정도 먹었으면 뭘 먹었던들 사실. 그래서 막판은 잘 기억도 없고 집에도 잘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눈 떠보니까 그래도 집은 왔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써니 셰프님이랑 연휴 중에
오전에는 이제 차례를 지내고 저녁 때 써니 셰프랑 또 다른 친구 2명이랑 같이 그 약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어가지고 저는 엄마 아빠 집이었지만 안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이제 또 와인을 먹었어요. 네. 또 와인을 막 또 먹다가 맥주로 시작해서 와인을 갖다가 매실주를 마셨어요. 이미 거기서 눈치챘어야 되는데 또 엄마가 만든 연근전을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친구한테 에어프라이어에 데워라. 써니는 또 걔도 걔야. 걔도 부산에서 엄마 그 냉동실에 꽝꽝 얼려있던 사골국물을 또 훔쳐와가지고 사골국물에 엄마가 지퍼백에 잘 넣어놓은 떡국떡 잘라놓은 거 거기다가 왜 그 사골국 안에 들어가는 그 고기 있잖아요. 썰어놓은 거. 그거까지 다 훔쳐와가지고. 다 훔쳐와서 이 친구네 집에서 이걸 다 끓여가지고 또 우리만의 명절상을 차렸는데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친구가 두바이에서 사온 시샤가 있다. 시샤 물담배. 네. 시샤를 또 시샤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시샤가 집에서 하질 않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바에서 막 진짜 기절하게 먹은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시샤가 있어 그래가지고 시샤를 해가지고 또 세상에 무슨 왜 이렇게 잠수했다가 30분 만에 올라온 사람처럼 이러면서 그쵸. 했더니 그 상태로 넘어간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상태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잠깐 야 얘들아 나 피곤해서 잘게 이러고 또 소파에 누웠더니 때 되니까 야 일어나 해가지고 그때 차가 해방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 집에서 해방촌에 차를 놓고 그 친구들 집까지는 택시로 간 거예요. 그러면 해방촌에 돌아와야 되는데 다음날 엄마네 집에 다시 오기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일어나면 내일 아침 6시까지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엄마 아빠 집으로 왔죠. 엄마 아빠 집으로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잠이 드셨다가 제가 한 4시쯤 들어왔어요. 새벽 4시쯤 들어왔을 거예요. 잠이 들었다가 추워가지고 저 원래 자고 있던 방에다가 넣어놨던 뭐를 가질러 문을 살짝 열었는데 그 컴컴한 방에 제가 또 허물 벗듯이 옷을 벗었거든요. 잠바, 배낭 이런 거 막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순간 그걸 빼꼼 열고 거기까지만 보고 강도가 들었다. 새벽 4시. 이거 어떡하냐. 강도가 들었다. 그러니까 엄마의 기준을 침실 바닥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저야 항상 그런 식으로 던져놓지만 그래서 엄마가 애도 없는데 강도가 들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제가 또 코를 골면서 자고 있어서 엄마가 기절할 뻔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김치국을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진짜 시샤는 두통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건 정말 이거 머리를 진짜 망치로 깨부시고 싶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하고 막 두통약을 3개씩 먹고 뭐 그러면서 즐거운 명절 보냈습니다. 원래 저도 네. 항상 저 담배를 안 피는데 네. 예전에 제가 또 술이 지금보다 더 셌을 때 네. 아니 이거 먹어도 이렇게 먹다가 언제 취하지 싶을 정도 배가 너무 부르니까 술이 안 취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태 원래 담배를 안 피던 사람이 담배를 피면 진짜 갑자기 확 취하거든요. 그쵸. 삥 돌죠, 한 번에. 한 방에 삥 도니까. 네. 그래서 제가 술을 너무 빨리 취하고 싶을 때 한 번씩 폈거든요. 진짜 그렇게 피면 다음날 죽어요. 죽어. 그냥 피면 그냥 모래가 돼 있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그 뭐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네. 모래사장에 날려가는 느낌으로. 그쵸. 시샤든 담배든 술 취했을 때 피면 안 피던 사람이 피면 네. 정말 내일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정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와중에 저는 이제 전날에 명절 당일에 이제 그게 있었던 일인데 연휴 1일차 그 전날 저희 배짱이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 얘기를 하면서 근데 건강검진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맞아요. 건강검진 받아야죠. 이제 저랑 서로 존댓말 하니까 뭐 혼세씨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네 알겠어요. 저는 지금 엄마랑 와인을 4병 먹었어요. 참 잘했네요.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비욘세는 참 재미있어요. 엄마가 비욘세씨 너무 진행을 잘하고 재미있대요. 고맙습니다. 저 지금 식혜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네 그러세요 했는데 혼세씨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랑 와인 4병을 먹었어요. 저희 엄마가 혼세 씨는 정말 재미있대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식혜를 만들고 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좀 이따가 혼세 씨 저희 나이엔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너무 알지. 뭔지 알지? 너무 알아요. 뭔지 알지? 근데 약간 서로 존나 매너 있는 거 알지? 그 와중에도 존댓말은 또. 그 와중에 존댓말 꼬박꼬박 존댓말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창 그런 얘기를 막 나누다가 다음날 아침에 네. 저희 그 배짱이님한테서 네. 아침 몇 시였는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아침에 하여튼 이게 와가지고 잠시만요. 사진을 받았는데 요런 사진을 받았어요. 오후 3시부터 식혜 하던 식혜를 불에 올려놓고 다음날 아침에 알람이 울려서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어머니가 새까맣게 타가지고 식혜가 큰일 날 뻔했네. 들통 하나를 끓였는데 그게 하게 탔어요.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말해줬어야 되나 싶은데 뭐 말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알죠? 이럴 때 말씀드려봤자 자기 술 취했다고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술 취했다고는 생각하는데 하지만 전 식혜를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훌륭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 건강검진 얘기가 한 6번 정도 됐을 때 그런 메시지가 와서 어떻게 하던가 저도 잠이 들었어요. 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새카맣게 타가지고. 배짱이님이 어떤 분이냐. 제가 옛날에 아쿠아 소파 네. 우리 집에 아쿠아 소파를 샀는데 막걸리랑 와인을 왕창 먹은 친구가 토한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배짱이님. 말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여러분 말씀드려요. 그분이 배짱이님이에요. 네. 그래.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는 저도 뭐 할 말은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루틴이에요. 거기서 너 했던 얘기 또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럼요. 근데 하여튼 아쉽더라고요. 식혜 되면은 나도 페트병 하나는 갖다 줄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즘에 네이버 시장 보면 전통시장에서 메뉴를 아예 주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식혜가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드셔라. 네. 그랬더니 왜 이거를 뭐 끄지 않았을까요? 하고 막 너무 자책을 하시길래 그걸 끄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식혜를 만들게 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애초에 이게 될 줄 알았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또 평화롭게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연휴 아주 뭐 잘 보냈네요. 다들 알차게. 그러니까. 잘 보냈어.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기다리던 대망의 술특집. 와. 저희 사연이 지금 총 14개가 도착을 했는데. 와, 네. 14개요? 14개가 도착했는데 14개 모두 장원이에요. 우리 모두 챔피언인데. 네. 어쨌든 챔피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네. 어쨌든 이거는 좀 읽어봐야 되니까. 네. 이거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캥 작가님이 먼저 읽어볼까요? 네. 네, 읽어주세요. 헬라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한줌단이라는 이름을 만드셨던 그 헬라님이죠. 네. 안녕하세요. 32살 잠실 사는 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1살 때 남친을 만나게 되면서 서서히 술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남친이 예전 결혼할 뻔했던 썰 사연에서 7년 만났다가 결혼관 달라서 헤어진 남친이에요. 모유수 얘기까지 헤어진. 맞아. 모유수 얘기까지. 모유수 꼭 해야 된다고. 맞아. 안 헤어진 된다고. 그 남친이요. 네. 네. 그전엔 무려 삼겹살을 먹어도 소주를 안 시키고 콜라랑 먹는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구남친이 술을 좋아하는 애였어서 사귀다 보니 저도 슬슬 음식을 먹을 때 꼭 어울리는 술을 먹게 되고 주량도 알게 되고 생각보다 잘 마시더라고요, 제가. 제 이미지가 되게 술 못 마실 것 같은 이미지였어서 스스로도 술이 약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술을 즐기게 된 것 같아요. 이전엔 보통 남자친구랑 헤어진 뒤로는 동호회 친구들이랑 많이 마셨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혼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전엔 안 마시던 와인을 요즘엔 많이 마시고 있고요. 맞아. 혼술하면서 저도 그쵸. 와인 많이 혼술의 마시고요. 와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술에 얽힌 에피소드예요. 네, 2가지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보내주신 분들이 다 약간 분량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약간 조금씩 발췌하면서 읽어드릴게요. 네. 이건 최대 흑역사인데 술 취해서 일행들한테 영어로 말한 거예요. 뭔지 알죠? 뭔지 알지.
문제는 제가 뭐 교포도 아니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도 쥐구멍에 숨고 싶어요. 그때 평택 미군 부대 쪽에 있는 바에 갔었는데 이게 이제 원인이죠. 여기서. 그쵸? 저희 빼곤 외국인이고 바텐더들도 외국분이어서 이국적인 분위기에 진짜 한껏 신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바텐더 분과 영어로 잠깐 얘기하다가 오랜만에 영어로 말해서 신이 났는지 일행들한테도 막 영어로 말을 했었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술 취하면 또 영어가 잘 되는 것 같아 느낌에. 맞아. 만취 상태에서 일행들이 부축해 주는데 뭐라 영어로 말했던 게 뜨문뜨문 기억나요. 차라리 기억이 아예 안 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창피한 거예요. 이게 거기 있는 분들한테 바텐더 분한테 영어로 말한 건 창피할 게 없는데 내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일행들한테. 캥 작가님이 나한테 갑자기 막 영어로 얘기하는 거야. 너무 창피하잖아요. 뭐 온세 씨한테는 안 창피해. 우리야 뭐. 아유 됐어. 똥을 싼데 뭐 창피했어.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뭐 서로 감사. 네. 아 그날 진짜 만취해서 화장실에서 넘어지기도 했었네요. 네. 아이 그럴 수도 있죠. 아유 그럼. 다음날 일어나 보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무서워서 CT까지 찍었는데 다행히 별일은 없었고요. 아 진짜 CT 뭐라 그러고 찍을 거야. 전날 술 먹었는데 머리가 아파요. 아 근데 넘어진 게 없었을까? 혹시나. 그러니까. 아니 근데 찍는 게 낫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찍는 게 나아요. 잘하셨습니다. 네. 진짜 제가 알아주는 걱정 대망이라 다음날 응급실 가는데 지하철에서 막 호흡 곤란할 것 같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난리였어요. 이 와중에도 응급실 가는데 지하철을 타는 성실함. 그럼요. 탄소 배출을 생각하는 분.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걱정돼서 괜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술은 적당히 특히 위스키는 조심하는 걸로 다짐했었습니다. 안 맞는 술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네. 나에게 술이란 즐거움. 같이 먹는 음식을 더 맛있게 해주고 그 자리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내향인인 내가 좀 더 활발하게 솔직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 지금 뭐 요 정도가 네. 최대 흑역사면 좋은 친구 맞죠?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좋은 친구예요. 아우 제가 미군 부대 쪽에 있는 바에 갔다 갔을 때 약간 긴장했거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 하도 거기 별 희한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영어로 말한 줄도 굉장히 귀여워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이야 그 자정되면 다 들어가 봐야 되고 막 이런데 이게 옛날이 얼마나 옛날인지 모르니까. 저희가 또 이태원에서 또 한바탕 술 마셨던 옛날에 좀 많이 마셨잖아요. 대단했죠. 옛날에 또 캥 작가님이었네요. 이태원에서 맨발 벗고 신발을 오른손에 들고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 저는 왔잖아요. 또 모르는 남자 차에 타서 나 이 사람한테 집어야겠다고. 그랬더니 같이 챙기러 온 언니가 너 내리라고 했는데 안 내리니까 뒷좌석에 앉아서 저를 설득했던. 야, 너 미쳤냐? 이런 적이 없는데 뭐하냐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그날도 집에 잘 갔는데 하여튼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서 앞만 보고 둘이 열심히 대화를 나누다가 캥 작가님을 찾으러 가야겠다. 찾으러 갔는데 이렇게 공손하게 오른손에 그때 왜냐면 제가 지금은 아예 구두를 안 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또 이렇게 바에 간다고 또 오랜만에 나도 그러니까 오랜만에 구두를 또 신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발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또 술만 마시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지.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는데 발이 너무 아파서 구두를 벗어서 이태원은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아이스크림을 사왔던.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옛날 이 정도로 그래도 SNS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시절에서 다행이었지. 페북 스타 될 뻔했어. 네, SNS 스타 될 뻔했어요. 진짜. 이태원 맨발녀로 뜰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야 뭐 항상 살아있음에 감사. 우리가 그쵸?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날이 바에서 토한 날인가요? 바에서 토한 날 중에 뭐 어느 날을 얘기하시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바에서 토한 많은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게 바에서 토한 날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거는 같은 날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청바지 입고 갔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바지를 올리고 옷을 다시 입고 변기 물을 내리는데 변기통 속에 제 핸드폰이 근데 그 뭔지 알죠? 약간 술 취하면 반응이 느리잖아요. 망했는데? 그게 내려갈 때까지 좀 보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 더러운 거야 지금 꺼내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건져가지고 잘 말려서 네. 잘 소독하고 네. 잘 다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켜지 않으시면 언제나 희망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네. 네, 시작부터 유쾌해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군 부대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태원 생각이 또 나가지고. 또 이태원 특집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태원에서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딸빼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혼세님. 캥거루 비욘라이프 편부터 들었던 내향인 청취자 딸기라떼에 씨 빼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딸빼. 이런 새끼 있는 거 아니겠지? 오, 진짜?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줄여서 딸빼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올해 29살이 되었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소리를 켜지 않으면 절간처럼 조용한데 적적할 때마다 혼세님의 방송을 틀어둬요. 들었던 에피소드를 듣고 또 듣고 웃겼던 부분은 매번 웃으며 들으며 혼세님 덕분에 너무 웃어서 배에 아주 미세한 복근 생겼어요. 라고. 이런 과장. 비욘세. 청취자의 특징이에요. 맞아요. 네, 이런 또 과장을 해주셨고. 네. 그중 캥 작가님과 하신 술토크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 생각해요.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마다 이 에피소드가 우울로부터 늘 구원해줘서 제 최애 에피소드입니다. 와, 영광입니다. 네. 저는 딱 20살 때 술을 마셨어요. 성인이 되기 전에 마시는 술은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점빵, 그 가게에 술을 사던 제 친구들을 목격하고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점빵 가게 할아버지를 신고해서 오지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아무튼 정의 구현해야죠. 네.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데 팔았으니까 신고를 했겠지. 설마. 애들이 속이고 가서 팔았는데 딸빼님이 신고를 했겠냐며. 그렇죠. 그렇습니다. 21살 때 친구들이랑 술을 진탕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술이 기분 좋게 취함과 만취 그 사이에 있으면 몸이 하늘을 걷는 듯한 뭉게뭉게한 느낌이었어요. 구름을 밟듯 뭉게뭉게 걷다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놓쳐버렸어요. 집까지 가는 버스는 시외버스라 한 대 놓치면 30분을 기다려야 하고 심지어 막차였습니다. 이거 알죠? 캥 작가님 알죠? 네, 알죠. 알죠. 21살이면 이렇게 지금은 그냥 뭐 택시 타면 되지 이런 거였었는데 옛날에는 맞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집까지 가는 버스가 30분에 한 대 있을 정도면 가깝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데 최소 3만 원 막 이러니까. 맞아. 걷는 것부터 카드를 읽고 찾는 것까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버스 놓치면 끝나는데 왠지 못 찾아도 될 것 같은 기분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남자분을 붙잡고 다짜고짜 저 죄송한데 제가 많이 취해서 걷다가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같이 찾아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하고 찾다가 그 남자분이 혹시 저 버스 타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 집 가는 버스예요. 혹시 저 버스 타세요? 하고 그분이 제 버스비를 내주신다고 하셔서 냉큼 탔습니다. 그분이 창가 자리에 앉으셨고 제가 무슨 정신머리였는지 제가 많이 취해서 그런데 혹시 옆에 앉아도 돼요? 라고 묻기만 하고 대답은 듣지 않고 털썩 앉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갈증이 났는데 그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분이 잘못했네. 왜 들고 있어 이 시간에. 그러니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많이 취해서 갈증이 나서 그런데 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 미쳤다. 라고 부르니 그분이 당황한 목소리를 네 하시며 그분 손에 쥐어진 아메리카노를 뺐듯이 뚜껑을 열어 벌컥벌컥 마셔서 얼음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술 마시면 갈증나지. 그러니까 가는 내내 별 이야기를 다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요. 안 나겠죠? 네. 그때 제가 주말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카페에 오면 버스비 드리겠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 카페에 가니 사장님께서 주중에 어떤 남자가 저를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버지랑 연락을 끊고 살아서 설마 아버지가 찾아왔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장님께 혹시 중년 남자예요? 라고 물으니 아니 딸빼 니 또래의 남자였는데 와서 너 있는지 물어보더니 한참을 앉아있다가 돌아갈 때 쪽지 전해달라고 하더라. 뭐야. 쪽지에는 그 사람 이름과 학교랑 과가 쓰여 있었어요. 만취해서 버스에서 오만때만 얘기를 하다 학교 이야기가 나왔고 그 사람이랑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의대생이라고 해서
엄청 격한 리액션을 했던 기억났어요. 이럴 때 기억나죠 이제. 그치. 들으면 기억나요. 그치. 네. 의식에서 사라진 기억들이 스멀스멀 나더니 혼자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사장님께 누군지 모르겠다 말하자 사장님이 딸빼야 걱정 마. 수상해 보여서 딸빼라는 사람 없다고 신신당부해놨어. 어머 왜 이래 사장님. 두 번 다시 안 찾아올 거야. 근데 그럴 만하지. 뭐 연락처도 없고 무슨 옛날도 아니고 카페에 와가지고 혼자 기다리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 막말로. 근데 쪽지에다가 연락처를 안 써놨나? 그러니까 그걸 안 쓰셨나 봐. 그리고 이 사건을 잊어버리자 하고 묻어뒀는데 혼세님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술특집 때 이렇게 꺼내 써먹게 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쉽다. 아유, 그러니까 아쉽다. 사람 일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쉽네요. 아니 되게 친절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취한 분한테 아메리카노도 이렇게 내주시고 굉장히 약간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굉장히 좋았던 분인 것 같은데 사장님 정말 아쉽네요. 글을 재미나게 쓰고 싶었는데 쓰고는 시시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어요. 마무리는 혼세님, 캥 작가님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라고 하는데 행복한 일이 더 많은 새해가 되길 바래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귀엽네요. 근데 뭐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살아남은 게 얼마나.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얘기를 좀 너무 늦게 들었네요. 여러분 제가 이번 특집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꼭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를 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이런 사연을 들으시고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조심하면서 살자는 뜻이죠? 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음주 권장 방송이 아닙니다. 정말 모방하시면 안 되고 들으시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지금 살아남아서 사연을 보낸 게 다들 고마운 지경이에요. 맞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아유,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런데 첫 술을 언제 마셨어요? 저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나가 있을 때 써니 셰프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너 술 먹어봤니? 막 그러면서 나는 엄마 아빠랑 같이 한 번씩 먹는데 그래서 그래? 했더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소주랑 이런 거를 막 꺼내더니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소주랑 그 레모네이드 가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넌 못 먹으니까 뭐 레모네이드 가루랑 사이다랑 소주랑 섞어 먹자 해가지고 그거를 냉면 그릇에다가 넣어가지고 한 국자씩 퍼먹었어요. 취했어요? 취했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뭔가 뭐 사고를 쳐봤자 집에서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써니가 저한테 처음으로 술을 가르쳐준 고마운 인물이었죠. 네. 저는 제 첫 만취가 중3 때였어요. 배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점빵 얘기를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듣고 계시는 우리 중3 우리 한줌 선생님들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왜 중3 때 그 중3도 저희 때만 해도 무슨 마지막 시험 같은 걸 보고 나면은 막 수업 4교시까지만 하고 하는 기간이 되게 겨울방학 전까지 길었잖아요. 그 기간에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가지고 집이 비어있는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서 그 살던 동네에도 이런 점빵에서 술을 파시는 할머니의 그 술집이 있었어요. 술집이 아니라 전빵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주를 엄청 사와가지고 중학생한테 팔았어요? 네. 심부름하는 줄 아셨겠다. 왜냐면 동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됐던 거지 사실. 그래가지고 엄마랑 어렸을 때부터 맥주 한 잔씩은 먹어봤지만 소주를 그렇게 마신 건 처음인 거잖아요. 내 주량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마시고 그때 당시에 진짜 너무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들한테 다음날 듣기로는 제가 술을 그렇게 마시고 토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가 되게 무섭잖아요. 무섭지. 엄청 무섭잖아요. 제 친구들도 다 알잖아요. 친구들도 다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그래서 제가 토를 한 거예요. 교복을 입고. 토를 해서 큰일 났다.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된다. 그래서 교복을 빨고 토 묻은 교복을 빨고 다림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입혀가지고 그때 당시 근데 제가 사귀고 있던 그 3학년 남자친구가 그때 오토바이 텍트 아세요? 텍트? 네, 알아요. 50cc짜리. 조그만 거. 근데 텍트를 타고 저희 집에 데려다 줬거든요. 와, 정말 발랑 까졌었어요. 아니 아까 너무 깜짝 놀란 게 중3 때 소주를 처음 먹었다. 그 전에 맥주를 먹었다. 몇 살 때 먹은 거야? 엄마가 한 잔씩 줬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제가 관사 살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대대장이셨는데 그 왜 부대 앞에
맞아. 누님들 지키고 계시잖아요. 헌병 같은 그 모자 쓰신 분들. 네. 그런데 대대장 딸이 교복을 입고 술 취해가지고 진짜 까리였겠다. 그쵸. 오토바이 타고 네. 관사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저희 엄마랑 아빠는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화성에 살았어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저를. 안 들어오니까 연락도 안 되고. 근데 제가 오니까 어떤 남자의 오토바이 타고 왔죠. 완전 취해서 왔죠. 뒤지게 맞았죠. 뒤지게 맞아야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뒤지게 맞았죠. 한데 아프지 않더라고요. 게이득. 안 됩니다. 여러분 폭력은 안 됩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정말 그래. 그게 때린다고 듣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모로 때리는 건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몰라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술을 얼마큼 마시면 뭐 어떻게 취한지 이런 것도 아예 모르고. 근데 차라리 그럴 때 엄마한테 걸리고 그런 게 낫지. 맞아. 네. 맞아요. 그러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더 문제라서. 네. 그 이후로는 진짜 여러분 커서 먹는 게 맛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듣고 계시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커서 드시는 게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커서 당당하게 드세요. 상도동 사타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라는 이름으로 왜 남자친구가 나의 어떤 혼전순결 다짐을 무너지게 만들다니 넌 사탄이다 해서 망한년의 올림피아드 장원을 하셔서 김이나의 별밤 다이어리를 타가셨던 상도동 사타님이 오랜만에 사연 주셨어요. 이거 캥 작가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탄입니다. 네, 그 사탄입니다. 엄마도 사탄 낳기 쉽지 않은데 1년 반 만난 남자가 절 사탄씩이나 만들어줬어요. 네. 김이나 작사가님 다이어리 글귀 잘 읽으면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장원 만세! 눈물 닦으면 에피소드 장원시켜줘서 고맙다 이 자식아. 네. 눈물 닦으면 에피소드 영노자의 슬로건이에요. 네.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 갓 20살이 되었고 처음으로 고진감래를 만난 날이에요. 고진감래 에피소드는 다들 하나씩 갖고 있지 않을까? 고진감래주 말하는 거죠? 그쵸. 소주에 밑에 콜라 들어있고, 그래서 끝까지 먹으면 마지막에 콜라 나오는. 그게 고진감래가 맥주도 들어가죠. 저 모르겠어요. 저는 고진감래주는 안 먹어봤어요. 그게 소주잔으로 맨 밑에 콜라 끼우고, 그 위 소주잔에다가 소주 넣고, 그 다음에 맥주에 퐁 해서 끝까지 원샷 하는 거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쓴 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먹는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거든요. 저는 고진감래는 안 먹고 우리 소백산맥은 먹었잖아요. 여러분 소백산맥 큰일 납니다. 저 소백산맥 먹고 기어다녔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개 이렇게 퐁당해서 먹는 술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리쉬밤, 소백산맥 안 돼요. 소백산맥은 아시죠, 다들? 그게 뭐더라? 소주, 백세주, 산사춘, 맥주. 미쳤다. 미쳤네. 정말 미쳤어요. 그걸 20살 때 먹다니 정말 간도 커. 그러니까. 겁도 없었어. 진짜. 소백산맥 먹고 제가 엄마 아빠랑 소백산맥 먹다가 집에서 토하고 기어다녔거든요. 애미애비 없어질 뻔했네 또. 그러니까 이 술 얘기만 나오면은 그때그때 딱 스치는 기억들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고진감래주의 포인트는 끝까지 원샷 해야지 마지막 콜라가 없어져서 그런 게 있어요. 소주랑 맥주는 그래도 좀 투명하거나 약간 황색빛 이런 건데 콜라가 너무 이게 까마니까 끝까지 먹는지 안 먹는지가 너무 잘 보여서 그렇게 단속을 하면서 먹었어요. 옛날에 꼭 그랬잖아. 너 끝까지 먹었네 안 먹었네 너 막 방석 하면서. 깔았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저한테 맨날 캥 작가님이 방석 깔았냐 뭐 끝까지 안 먹었다 이러고 있다가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항상 째려보고 있다가 제가 대학교 때 한 번 캥 작가님이 소주를 약간 남기고 내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캥 작가님한테 처음으로 언니 침 흘렸어요? 이러던 애였어. 이러던 애. 지금 침 흘리냐? 똑같이.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 즐거웠다. 즐거웠죠. 행복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당시 저 여사친, 남사친 셋이서 찜닭을 시켜놓고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20살에 찜닭 시켜놓고 와, 맛있겠다. 고진감래를 알려주는 남사친은 제조하는 동시에 먹어야 한다. 아니면 잔이 붓는다. 자기네끼리. 빨리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마신 고진감래는 마지막에 그 콜라 맛이 달큰하면서 와 하며 너무 맛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맛있는 술 조심해야 돼요. 술 먹은 걸 까먹게 돼. 마지막 입가심 때문에. 이게 입에서 맛있는 술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매화수가 얼마나 많은 망쳤는지 생각해보세요. 매화수가 좀 또 매화수 관계자 계시면 죄송하지만
그리고 매화수가 가격이 그 당시에 소주가 3,000원이었으면 매화수가 4,000원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20살, 21살 때 엄청 먹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매화수 시리즈처럼 매화수 먹고 겪었던 일을 말해달라 했는데 어떤 분이 매화수 먹고 집에 가는데 택시를 탔는데 합석을 해가지고 기분이 상해서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가면서 2만 원을 주면서 잔돈 됐다고 했는데 기사님이 돌아보는데 우리 아빠 조수석에 있던 사람 우리 엄마 데리러 오신 거야. 근데 아빠한테 10,000원짜리 2장 주면서 거스름돈 냈다고. 미친 거. 그런 사연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매화수랑 네. 최근에는 그 또 자몽의 이슬, 유자의 이슬이었나요? 그쵸. 뭐 자몽의 이슬 뭐 그 시리즈들이 그 시리즈가 제가 아는 그 뭐뭐의 이슬 이런 과일 든 소주 중에 제가 듣기로 이것도 약간 개인차가 있습니다. 네. 소송 들어올까봐 무서워가지고 깔라만시 소주 꽈라만시다. 깔라만시가 아니고 꽈라만시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연애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 자몽의 이슬이었나 유자의 이슬 처음 나왔을 때 네. 그거를 한 7병인가 8병 마시고 아예 기억을 잃은 적이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맛있는 술 조심하세요. 네, 지금 3줄 읽었어요. 3줄 읽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술 얘기하면 이렇게 할 얘기가 와 많아서. 하면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그리고는 마시면 또 말고 그치. 마시면 또 말고 그치. 마시면 또 말았어요. 맞아. 맞아. 여자인 친구 하나는 화장실에 갔는데 울상인 직원이 왔어요. 저기요. 화장실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뭔지 너무 잘 알죠. 뭔지 너무 잘 알죠. 화장실에 갔어요. 집인 줄 알았지. 쓰레기통에 차곡차곡 벗어놓은. 심호흡 한 번만. 읽어야 돼. 네. 가야 돼. 쓰레기통에 차곡차곡 벗어놓은 옷과 양말 그리고 속옷만 입은 채로 벽에 앉아서 자고 있더라고요. 아니 직원분 얼마나 놀랐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죄야. 근데 난 너무 잘 알아 이런 거. 안다고 하지 마. 이런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뭔지 무슨 알죠?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건 그쵸? 안다는 거지. 너무 잘 알죠. 어디가 약간 집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되겠다. 이 친구 빨리 데려다 줘야겠다면서 옷을 입히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취한 여자애를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저희 집으로 갔는데 남자애가 제가 취한 것 같다면서 걱정이 되니 집에 들어가는 걸 봐야겠다고 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치. 하나도 안 취했어. 술이 달기만 했는데 하면서 정색하고 내려서 아파트 비번을 누르고 시크하게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고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겁니다. 남동생을 붙잡고 야 뭐야? 하여 전날의 전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어쩐지 저희 집 층수까지는 올라갔는데 비상구 계단에 쭈그려 앉아서 술이 깰 때까지 귀신처럼 머리를 흔들어댔고 엄마 아빠는 애가 너무 안 들어오니까 걱정이 돼서 찾으러 가려고 나왔다가 비상구에 머리가 흔들리는 귀신을 발견하셨어요. 마치 우리 어머니가 이번 구정 때 그쵸? 문을 열었다가 강도가 들었다 하셨던 것처럼 엄마는 분노가 차올라 저를 현관 코너에 넣고 빗자루로 메타작을 하셨는데 그쵸? 맞아도 싸. 안 아팠을 거야. 하나도 안 아유, 안 아팠어요. 아팠을 거야. 저는 취해서 아우씨 아우 이러면서 엄마의 분노만을 돋궜다고 하네요. 두드려 맞는 저를 보고 남동생은 엄마 그렇게 맞으면 누나 죽어. 남동생 착하다. 남도 그래 제정신이다. 때리면 안 되지. 라며 저를 걷어갔고 저는 제 방벽을 허우적거리며 으어 하면서 동생이 화장실 가자고 하면 나 안 취했어 하면서 바닥을 기며 뿌리치다가 방 한가운데에 김치전을 붙여대고 비유적인 표현이죠. 네, 토를 했다는 거죠. 그쵸, 김치전. 네. 김치전을 붙이셨네, 이분은. 분노 맥스의 엄마는 저 김치전을 제 눈으로 보고 직접 치우게 하라는 명을 내리셔서 저는 닫힌 방 안에서 자는 몇 시간 동안 내내 김치전과 함께 네,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현명하시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벌을 못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직접 치우면서 여러 번 다시 김치전을 리필할 뻔했지만 혹독한 훈육으로 다시는 정신을 잃고 김치전은 붙이지 않을 수 있었으며 축하드립니다. 술버릇으로 기소 본능과 비번을 찍고 문을 염과 동시에 기억을 놓는
그 전까지는 기억을 붙들고 있는 좋은 습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하, 엄마 사랑해. 교도하세요. 정말 너무 공감 가는 사연이었어요. 저는 이 뒤에 그냥 인사말이 더 웃겼어요. 네. 읽어주세요. 먹은 술은 많은데 마신 만큼 에피소드는 없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기억이 안 나는 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네.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들 옆에 말해줘서 아는 거예요. 아쉬워. 정말 재미있는 추억이 너무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 못하는 얼마나 또 재미있는 아쉬워 추억이 죽겠어. 많을까? 그러니까요. 술 취해서 변기 부순 이야기나 술집 주방에 침투해서 계란말이 부친 이야기 등. 이게 제일 웃긴 거 아니야? 나 이거 너무 이게 제일 웃긴 거 아니야? 술집 주방에서 계란말이 부친 얘기 이거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다음에 이것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술 취해서 술집 주방에 들어가는 것도 진짜 깽판인데 그 와중에 정교한 계란말이를 이게 뭐 어디 뭐 오뎅탕이나 뭐 계란 후라이나 뭐 찜까지도 나는 어떻게 계란말이를 그 와중에 또 진짜 너무 웃긴데? 네. 너무 기대돼요. 네, 이거 꼭 보내주세요 다음에. 네. 다소 스토리텔링 하기에는 앞뒤 기억이 안 나서 맞다. 맞아. 하지만 그 계란말이 부친 이야기는 좀 자세히 한번 네. 그 이야기만으로 기억나는 데까지만이라도 보내주세요. 네. 캥 작가님 레전드만큼은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지만 아닙니다. 캥 작가님 술 스토리 더 듣고 싶고 혼세님 술 스토리도 듣고 싶어요. 우리 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마셔요. 저는 이게 일단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에 내용보다 계란말이 때문에 앞 내용 기억이 안 나. 저도 술집 주방에 침대에서 계란말이 붙인 이야기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상상을 하고 해도 못해. 그리고 저는 이거를 그냥 한번 쓱 읽고 제가 트위터에 얼마 전에 상담 갔다 온 얘기 올렸잖아요. 네. 상담에서 이런 얘기를 내면의 이야기를 꺼냈다. 눈물이 났다.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그 와중에 술 사연 들어온 것 중에 웃긴 게 생각나가지고 웃음이 날 뻔해서 인간은 정말 복잡한 동물이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때 그게 이 계란말이입니다. 주차장에서 보다가 잠깐만 계란말이? 술집 주방에서 계란말이? 여기까지 읽고 올라갔거든요. 진짜 현실이 더 드라마 같다는 그러니까. 말이 이거는 이거 뭐 어디 얘기해봐. 이거 뭐 드라마에서 이렇게 만약에 작가님이 써봐요. 시트콤 써봐. 개연성 너무 없다. 아니 어떻게 무슨 술집 주방에서 무슨 계란말이를 붙여. 아니 그리고 술집 주방에 들어갈 정도로 만취한 거랑 거기서 계란말이 같은 정교한 요리를 한다? 아유 정말 아유 좀 작가가 정말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와 근데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이 계란말이 붙인 이야기에 묻혔지만 네. 술 취해서 변기 부순 이야기 잘 안 부서져요. 변기가 잘 안 부서지거든요. 생각보다 진짜 안 부서지거든요. 그럼 이게 독인데 그래도 나름 자존심이 있지. 잘 안 부서져. 그러니까 어떻게 부셨는지 너무 궁금하다. 물을 뭐 내리다 부신 건지 그러니까 뭐 하다 부셨는지 뭐 부딪혀서 부신 건지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공감이 많은 이런 사연들은 다들 조금씩은 있지 않나요? 네네네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김치전은 많이들 부치고 그 김치전 부친 거랑 이제 이분은 띠디디디 하고 들어와서 문을 열면서 기억을 놓는다고 했는데 제가 저번 술특집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나 너무 취해가지고 들어가서 잘게. 왜? 뭐 야 물이라도 먹고 자. 그냥 잘게. 한 다음에 이제 김치전을 확 묻혀가지고 김치전을 확 묻혀가지고 저는 가장 미안했던 김치전 부쳤던 거는 제가 대학생 때 친구 자취하는 자취방 신발장에 김치전을 부친 적이 있네요. 그 친구 참 지금 또 사과드리고 싶네요. 네. 또 갑자기 연락되나요? 네 가끔 연락합니다. 다행이다. 저는 옛날에 애인 집에 야 나 취해서 가가지고 애인 침대 쪽에 등을 지고 누웠어요. 걔가 계속 야 약이라도 먹고 자라 막 이러는데 아니야 한 다음에 자다가 갑자기 눈을 떠가지고 배짱이님은 아쿠아 소파로도 있었지. 저는 침대 매트리스와 벽 사이에 최악이다 최악. 매트리스랑 벽 사이면은 그거 안 빠지는 거 알죠? 대박이다. 그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신발장이 최악인 게 뭐냐면 신발에. 어떡해. 그 신발을 다 빨아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미안한 거죠. 가장 민폐의 장소지. 다행히 그때 이제 그 당시 애인이 저한테 큰 잘못한 게 있어서 뭔가 그날이 저한테 싹싹 비는 날이었고 저는 그것 때문에 술을 많이 먹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화내지 못하고 아직 제 안에 풀지 못한 의문이 많이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달 동안 치웠어요. 그냥 혼자 계속 이렇게 영화 보고 있다가 야 어디서 썩은 스시 냄새가 나. 걔가 안 나. 근데 좀 둔하더라고요. 나는 나는데 안 난대요. 아니야 진짜 난다니까. 집안 다 뒤졌는데 남긴 그게 생선이 없는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마지막에 야 씨 남은 데 여기밖에 없어. 다시 코를 박으면 또 올라오는 거야. 그럼 또 다시 매트리스 들어가서 또 닦고. 뒤처리를 제가 하긴 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으로는 수줍은 내양이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스타 보다가 비욘세 팟캐스트를 알게 되었고 술특집에서 모닝 맥주 맛을 아는 동지가 있다는 것에 입을 다물지 못하며 혼세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술에 얽힌 에피소드. 자취할 때 혼술을 하다가 제가 혼자 집에서 너무 서럽게 울었나 봐요. 옆집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제 집에 찾아왔어요. 문제는 제가 경찰한테 취중 진담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웃긴데? 그때 한참 미투 사건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술 먹고 경찰한테 사실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에 들어가 저는 다음날 진술서를 썼고 그 교수님은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브라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취중진담에 가끔 숨기는 용기를 내서 이 사람을 고발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경찰도 적절하게 대처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누가 아유 취해서 헛소리한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또 그쵸. 네. 저는 뭐 해코지 당한 건 없고 그 뒤로나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는 랜덤으로 필이 꽂혔을 때 제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10통이건 100통이건 하시는데 그날따라 한 통밖에 안 와 있길래 잠들었나 보다 하고 친구랑 술을 먹고 새벽 1시쯤 귀가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면서 경찰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또 아유 어떤 자식이 또 사고 쳐서 이러나 보다. 나 봐라 무사히 집에 잘 들어가지 않냐. 나를 좀 본받아라 이러면서 으쓱대며 들어가는데 소스라치게 저를 보고 놀라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제가 전화를 안 받자 그동안의 제 전과를 생각해 바로 실종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엄마 모습을 보고 저는 금주를 결심했습니다. 이 밖에 뭐 자잘한 건 술병 나서 3박 3일 병원에 입원했던 거였습니다. 자잘하다고. 엄마가 실종신고하실 정도였구나. 그러니까 자잘하다고. 네. 저는 엄마의 놀란 모습을 잊지 못해서 2020년 새해 목표로 금주를 결심했어요. 그날 제가 자주 가는 도서관, 카페 이런 데 가 있는지 다 뛰어다니셨더라고요. 지금은 나름 금주력 1년 차입니다. 오 대단해요. 우와 대박. 아예 입도 안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처럼 술이 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여름에 덥다고 물보다 맥주를 찾지도 않고요. 또 저는 첫 직장 다니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금주하면서 우울증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감정 변화가 크지 않아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건강해져서 건강한 음주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혼세님처럼 술 취해도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안 끼쳐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매트리스와 벽 사이에 또 아니를 방금 해드렸습니다. 아 이게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이게 굉장히 잊고 있었는데 이 친구 망한 연인 올림피아드에 저를 주인공으로 사연 보낼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몇 살이지? 21살에 저 대단했었죠. 그쵸. 네, 그쵸. 네, 이런 거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우울증약 먹고 있는 분이어가지고 우울증 앓고 계신 분들 금주가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걸 다 지키는 사람이어가지고 또 불안 때문에 약 먹을 때는 술 진짜 되게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엄청 절대 뺄 수 없는 게 있으면 미리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고 뭐 그날은 약을 안 먹고 이렇게는 했는데 그래서 그때 또 안 먹고 이러니까 괜찮고 그리고 확실히 너무 슬프고 너무 우울할 때는 술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쁜 일 있을 때 건강하게 먹어야 하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저도 네. 저도 슬픈 일 있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헤어지고 나서나 그랬을 때는 의외로 별로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정신 돌아온 다음에나 먹지. 네. 네. 무슨 일이 저질지 모르니까. 맞아. 내양이님 감사합니다. 아, 되게 건강하게 지금 지내고 계셔서 되게 듣기가 좋고 저희도 지금은 깔깔대면서 술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인생이 힘들거나 할 때는 또 떠올려서 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랑구 잭나이프님 사연을 킹 작가님이 읽어주실까요? 아, 닉네임이 너무 웃기다. 헌세님, 저예요. 지옥에서 온 반유교걸. 날 때부터 준비된 강성노조 며느리. 플러스 죽음의 계층구조 부적응자. 예, 파이터의 기질이 엿보이고 있어요. 강성노조 며느리.
네. 사실 저는 알코올 쓰레기입니다. 이슬톡톡 한 캔을 마시면 어지럽고 몽롱한 것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니거니와 오직 10만이 아시고 맥주 300ml를 마시면 관절이 아프며 손가락이 붓고 얼굴이 붉어지며 500ml가 넘어가면 미친 듯이 기침을 하고 열이 나면서 머리가 빠개지는 그런 알러지형 알코올 쓰레기입니다. 호호호 멋있죠? 아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드시면 큰일 나겠네요. 네네네. 술에 얽힌 에피소드. 네. 때는 2015년 상반기 난생 처음 가산 디지털 단지에 위치한 한 IT 업종 중소기업 해외 영업부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2주 뒤 해외 바이어가 일주일 일정으로 회사를 방문하였고 저는 의전이라는 핑계로 9to9 일정을 소화하며 피곤한 직딩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날 어김없이 바이어들, 대표, 영업부장, 사수, 저 이렇게 한식주점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쓰레기이자 알러지 반응이 나오는 저는 미리 사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사수는 저에게 술 강요하지 않으니 걱정 말라고 하였지만 그녀는 배신자였어요. 죽이련. 갑자기 급발진. 네. 한껏 흥이 오른 영업부장과 대표는 저에게 술을 강요하였고 사수에게도 미리 알쓰임을 알렸다 했더니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너무 내숭 떠는 거 아니야? 사회생활할 땐 그러면 안 돼. 잭나이프 씨 때문에 분위기가 싸해지잖아. 닉네임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쵸? 네. 아 근데 진짜 그니까 라고 지랄 쌈바춤을 추는 것이었어요. 그래 진짜 지랄 쌈바춤이네요. 진짜. 이게 사회생활이랑 뭔 상관이야 이게. 한술 더 떠서 사수년이 영어로 바이어들에게 제가 지금 괜히 집에 일찍 가려고 술 못 마시는 척한다며 이야기를 하자 뭐야? 저를 제외한 모든 인원이 저에게 술을 강요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나한테 술 강요한 년놈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다. 역시 잭나이프님답게 강성인 강성. 강성이야. 저 진짜로 못 마시고 정말 사실이고 심각할 정도로 못 마시는데 너무 심하게들 강요를 하시니 제가 어쩔 수가 없네요. 하지만 부작용은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러자 뭐 대표랑 영업부장은 걱정 말라고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우리한테 반말을 해도 되고 오빠라고 하면 더 좋다. 쌉소리. 너무 싫어. 사수는 거봐 내숭이지 라고 연병천병을 떨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들. 그때부터 저는 마셨습니다. 백세주, 복분자주, 맥주, 그리고 40도가 넘는 진도 홍주까지. 아유.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요. 아 근데 위험하기는 위험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위험한데.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한 지 30분쯤 지나자 드디어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의 구현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좀 더 속도를 냈습니다. 악의 무리들을 빠르게 처단하기 위해. 저의 위장에서 마그마가 치솟아 오르기 직전 부장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업어주세요. 라고 하자 부장과 대표가 서로 업어주겠다고 제 앞에서 등을 쳐들이밀고 브레이크 댄스를 추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둘의 등짝에 시원하게 오바이트를 갈겼습니다. 물론 계획된 대사였죠. 후후. 난리가 난 방안. 저는 방을 나간 척하면서 옆으로 물러나 있던 사수의 핸드백과 외투에도 살수자처럼 위장에 있던 것을 뿌렸습니다.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 씨발새끼 죽어봐라. 치밀하게 짱구를 굴린 결과였으니까요. 결국 수습하는 모두를 뒤로하고 해외에서 온 바이어가 여자 화장실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고 이미 방 안에서 다 해결하고 온 저는 이불 헹구고 손을 씻고 멀쩡한 육신을 끌고 어지러운 척 연기를 하며 바로 택시를 타고 집을 갔습니다. 약 4개월 뒤 무사한 퇴사를 하는 날까지 저에게 술을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해피엔딩으로 이 사연을 마칩니다. 나에게 술이란? 어른의 음료와 복수의 상징. 갱 작가님 사랑해요. 헌세님도 사랑해요. 우리가 다 해먹어요. I love you too. 와. 근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강권을 하는 거야? 지금 제 눈을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먹는 친구들한테 강요하진 않았어. 맞아. 너 오늘 왜 빼는 있었지. 그치. 저처럼 먹던 애가 쓰여 이러면 너 오늘 왜 빼는 있었어도 못 먹는 체질인 사람한테 강권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뭐 그런 강권하고 이런 건 없고 오히려 뭐
맛있는 술 내가 더 많이 마시면 좋지 뭐. 아니, 그리고 걔네들 챙길 수가 없어. 맞아. 우리는 지금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걔네가 막 먹으라고 했다가 빨리빨리 집에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냥 안 먹고 앉아서 다 같이 재밌는 게 낫지. 맞아요. 맞아. 그냥 오히려 그냥 그런 건 있죠. 안 먹고 있으면 우리가 술 취하면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미안한 건 있지. 그럴 텐데 저는 그런 친구들이 더 신기하거든요. 네. 지루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술도 안 마시고 앉아서 저렇게 있는 게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게 다 기억나고 맞아. 그 친구가 괴롭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근데 진짜 뭔가 되게 이렇게 속 시원하긴 한데 아, 이렇게 안 하면 못 알아쳐먹는 인간들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진짜 잘못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정말 요새 세상에 진짜 큰일 맞아. 날 일. 우리 여러분 정말 다 함께 다짐합시다. 네. 정말 못 먹는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말고. 네. 특히 이 회식 자리 이런 높은 사람들도 있고 바이어도 있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술자리는 저도 좋아하지 정말. 않아요. 제가 옛날에 인턴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왔었는데 제가 그때 통역을 했었거든요. 그냥 대학생 인턴으로 있으면서 뭐 옆 팀에 누구 왔다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왔다 그래서 제가 그 나라 언어를 할 줄 알아서 통역을 하러 갔는데 통역을 하는 저한테도 똑같이 잔을 미친 듯이 돌리는 거예요. 맥주잔에 소주 따라놓고 소주만큼만 맥주 넣어가지고 그걸 원샷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난 그냥 다 먹었어. 그게 약간 꿀주 배합이네. 네, 근데 꿀주인데 사이즈가 이제 맥주잔이니까 이게 소주잔 해야지 그게 맛있는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저 이거 먹으면 진짜 큰일 나요. 나중에 진짜 후회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막아. 그래서 내가 저도 마음은 똑같았어요. 이 새끼들 진짜 두고 보자 하면서 그냥 꿀꺽꿀꺽 먹었는데 다 택시 태워 보내드리고 조용히 잘 돌아가지고. 아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유, 그것도 보란 듯이 하는 거 아무나 못해. 내 기분만 잡쳤지 뭐야. 속만 쓰리고. 차라리 끝까지 안 먹는다고 거절을 할 걸. 그러니까. 아, 근데 이런 분들 진짜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지 맙시다. 네. 만약에 그러는 분이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편도 좀 들어주고 진짜 큰일 난다고 같이 얘기 좀 해주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나왔네요. HBC 내향인 1호님이 네. 나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해방촌에 있는 혜영 언니와 저의 공통의 지인이에요. 그러니까 혜영 언니를 되게 어릴 때부터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그분들은 아마 거의 20년 된 저랑 캥 작가님 정도 되는 이제 친구인데 그 내향인이신 분. 네. 저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네네. 우리 다 외향인인데 영화 보듯이 보고 있는 내향인이 있다. 네. 그분이 이제 이분인데 저는 근데 놀랐어요. 이분이 그렇게 술을 막 부어라 마셔라 하는 분이 아니어가지고 술특집에 이분 사연이 들어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10대 때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못 먹는 술 먹다 병원에 실려갔었고 20대 때는 술 좋아하는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매주 술 마시다가 고주망태로 취해 실수 많이 했었고 30대 때는 과거의 술 실수 때문에 반성하고 적당히 마시는 법을 배워서 친구를 지킬 수 있었고 지금은 옛버릇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마시려는 본능 때문에 정신 부여잡고 아슬아슬하게 마시고 있습니다. 술을 잘 마시는 편은 아니지만 마시면 평소와 다르게 기분이 업되면서 말이 많아지고 술 취하면 외향인이라 착각합니다. 네. 그렇죠.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저는 이분이 한 번도 흐트러진 것도 본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술 특집에 보낼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연은 20대 때 고주망태로 취한 실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때가 늦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마시기엔 춥고 안에서 마시기엔 조금 답답한 그런 날씨였는데 1차는 밖에 있는 고깃집 테이블에서 마셔서 춥기도 하여 적당히 흥이 오를 정도로만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실내로 이동하면서 몸도 따뜻해지고 술이 좀 오른 상태라 적당히 마시기엔 이미 선을 넘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친구 중에는 독주 좋아하고 빨리 마시고 언어가 달라서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친구가 있다 보니 이태원에 이런 친구 많이 있죠. 네. 해방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통역해주는 친구가 화장실만 갔다 하면 그 외국인 친구랑 술만 더 마시게 되는 상황. 그 뭔지 알죠? 만약에 셋이 갔는데 술 되게 빠르게 마시는 사람이 심지어 외국인이고 막 이럴 때 통역해주던 친구가 화장실에 갔어. 어색하니까 계속 먹었겠죠. 둘이서. 눈 마주치면 한 잔 더 할래? 막 이러면서 더 먹었을 것 같아요. 네. 술만 더 마시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분이 너무 업되다 보니 조용히 마시는 바에서 춤을 추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순간 다리가 꼬이면서 얼굴을 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바람에 앞니 반듯
앞니 반통이 확 날아갔어요. 앞니가 날아갔어요. 앞니가 날아갔어요. 술 취한 와중에 너무 놀라기도 하고 창피해서 화장실로 갔는데 그 뒤로 필름이 확 끊겼어요. 알고 보니 친구가 저를 찾는다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 와중에 쭈그려서 몰래 혼자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듣고 보니 이제 이 친구, 네. 이 울고 있는 HBC 내향인 1호님을 발견한 친구, 피우다 혜영 언니라고 하고요. 그 뒤로 재밌게 놀던 친구들은 제가 걱정되기도 하고 다음날 출근해야 해서 급마무리를 지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발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라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출근해서 같이 마시던 친구 중 한 명이 같은 직장을 다녀서 상사에게 상황을 잘 포장해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친했던 상사는 술 먹고 그랬지라며 바로 눈치채고 조퇴를 시켜주었고 그날 편의점에 들렀다가 편의점 주인이 거스름돈을 더 줘서 돌려주려는데 앞니 없는 걸 깜빡하고 미소 짓다가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오는 바람에 또 한 번 창피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로 이상하게 기분 탓인 건지 늦가을만 되면 앞니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욱신거려요. 그 당시 친구, 혜영 언니겠죠? 그 당시 친구도 많이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러진 이를 찾았다며 기뻐하면서 저한테 줬는데 저는 그거 찾으면 뭘 하냐고 했는데 친구가 부러진 치아 붙이는 방법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며 내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걸 아침에 발견해서 더 씁쓸했고 근데 아직도 저희 집 어딘가에 그 치아가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원래 치과 갈 때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 뒤로도 몇 년간 잘 모셔뒀었거든요. 그리고 그 치아는 보험으로 보상받아서 내 치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러졌지만 남아있는 치아를 지지대 삼아서 그 위에 크라운 씌웠어요. 그래서 이제 부러진 건 갖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들어본 얘기는 부러진 치아를 우유에 담가서 치과에 가져가면 자기 이랑 붙일 수 있다는데 팩트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 이 글을 쓰는 오늘도 치과를 갔다 온 상황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분이 이제 또 증빙 자료로 그때 본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 핸드폰 사이언 어떡할 거야? 사이언 그 올리는 슬라이딩 폴더인데 날짜가 091027 2009년. 이게 정말 날라갔어 앞니가. 어떡해. 이렇게 토끼 이빨 2개 중에서 왼쪽 게 하나가 사선으로 날라갔어요. 이거 우리만 본 거 너무 그러니까 아쉽다. 이거 비욘세 공채 올리면 안 돼요? 허락 받을게요.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녹음 이후에 깔깔 웃으시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에 올려둘 거고요. 항상 술 드실 때 특히 춤추실 때 앞니 조심하세요. 근데 이 상태로 그 편의점에서 거스름돈 약간 잘못돼가지고 씩 웃었을 때 편의점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 되냐 진짜 무슨 일이냐고 막 그랬는데 이 얘기를 들으신 이제 배짱이님께서 옛날에 엄청 술 취해가지고 막 애인이 부축하고 난리치고 막 이랬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옆에 애인 막 입에 여기 막 멍들어 있고 그래서 봤더니 배짱이 씨 챙기다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앞니가 나간 거야. 어머 어떡해.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또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앞니 깨지는 사건이 많다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치과 전문의 치과 의사 선생님인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퍼스널 스마일 디자이너라는 그 채널 운영하시는 소피 원장님이라고 있어요. 그 소피 원장님한테 이걸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앞니는 진짜 나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을 여러분 퍼스널 그 스마일 디자이너 유튜브 가보시면 알겠지만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소피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카톡으로 저한테 낙법을 배우라고 이렇게 항상 그 입을 넘어질 것 같다 싶으면 입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세일러문이 변신할 때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낙법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근데 낙법이 좀 술 먹고 생각이 나겠냐
그래서 만약에 진짜 깨지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 무슨 뭐 우유에 넣어라 식염수에 넣어라 하는 거는 이가 뿌리채 뽑혔을 때 나이가 좀 어릴 때 얘기인 거고 이미 술을 마실 나이인 거면 이게 그냥 깨진대요. 근데 이게 단면이 깔끔하게 깨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찌글찌글 깨지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서 붙여도 완전 딱 맞는 게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접착면이랑 괜히 색깔만 더 차이 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HBC 내향인 1호님처럼 크라운으로 씌워가지고 한대요. 그래서 그냥 결론은 뭐 발견하면 갖고는 가봐라 혹시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뭐 난리 쳐서 이렇게 막 그걸 찾을 정도로 그렇지는 않고 가지고 가도 못 붙일 수도 있으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혹시 언니도 붙여봤냐 했더니 본인이 깨진 적은 당연히 없고 온 환자분이 있었대요. 근데 전날 술을 먹고 술을 먹고 토하다가 변기에 부딪혀서 앞니가 깨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애인이 토사물 사이에서 찾은 거야. 그래서 그때 또 저희 치과의사 소피 원장님이 천년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지. 천년의 사랑이지만 가지고 왔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다시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열심히 찾았으니까 아쉬워하셨는데 그분도 이제 크라운 씌워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되게 유용한 정보다. 네. 그러니까 토했을 때 굳이 그렇게까지 찾을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있으면 가져가 볼 일인데 이게 꼭 없다고 해서 막 정말 방법이 절망하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가도 못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되 못 붙였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네 그러면서 막 큰일 낙법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그분이에요. 제가 그 사과 같은 거 먹으면은 온세야 안돼 이러면서 과일 베먹는 거 하지 말라고. 왜요? 앞니는 데코래요. 앞니로 뭐를 씹거나 가르면 안 된대요. 왜냐면 앞니는 진짜 이렇게 부서지기도 쉽고 어금니 이런 거에 비해서 진짜 이렇게 한번 다치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앞니는 또 한 번 저렇게 상하면은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한다고 앞니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호기심 해결. 너무 유용했어. 그쵸? 네. 저도 왜냐면은 이런 우유에 담가놓고 이거 진짜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뿌리까지 이렇게 됐을 때는 우유나 식염수에 담그거나 아니면은 그냥 뿌리까지 뽑힌 경우에는 그냥 입에 머금고 바로 병원으로 뛰어오거나 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부러진 경우에는 보이면 일단 가전은 가보시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유용한 정보 알려주신 유튜브 퍼스널 스마일 디자이너 소피 원장님 감사드리고 유용하셨다면 가서 어디 선풀이라도 네, 저의 오랜 친한 언니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수월장님 사연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주 서쪽 고산에서 여성을 위한 술집 수월을 운영하고 있는 수월장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기 위해 운동하고 술을 마시기 위해 금주를 하고 다양한 술을 마셔보기 위해 술집을 차린 술을 위해 사는 술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을 가면 아침 첫 모금을 와인으로 할지 맥주로 할지 늘 고민을 하고 그렇죠. 제일 큰 고민이에요. 너무 큰 고민이에요. 술을 마실 수 있는 맛집에서 새벽부터 새벽까지 하루 9끼를 먹고 마시며 나빠서 두어져. 네. 술을 마시기 위해 대리기사 대용으로 술을 안 좋아하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점이 좋겠구나. 비욘세에서 자주 얘기하지 않는 결혼의 순기능 한 개 발견했습니다. 순기능이 있네. 네. 어릴 때부터 제주에 와서 술집을 차린다는 목표를 갖고 살다가 지금은 하와이에서 술집을 차리겠다는 목표로 살고 있어요. 일단 이건 이루신 거예요. 와, 하와이 술집, 와. 일단 좋다. 제주에 와서 술집 차리는 건 지금 이루신 거고. 원래 365일 중 360일. 주 7일 음주인이었지만 요즘은 주 5일 금주, 맥주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냥 한 잔 정도 마시는 거는 그것까지 치면은 너무 야박하지. 네. 아직 실행 전. 왜냐하면 지난 여름 수월 앞에서 밥을 먹던 임신한 노랑이와 팔남매를 구조하고 막내인 연희와 교통사고 났던 순이까지 입양하고 나서 술을 나이 들어서까지 마시며 강아지들을 30살까지 키운다는 목표하에 절주 중입니다. 이렇게 계기가 하나 있어야 돼. 너무 진짜 중요한 일 하시네요. 그러게요. 저는 비욘세님과는 달리 지독한 내향인으로서 혼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중 최고는 집에서 하는 혼술이라 제가
술상을 차리면 남편은 방문을 닫고 들어가 줄 정도로요. 최고야. 최고다. 최고다 진짜. 20대 후반 때부터 혼술을 너무 사랑해서 삼겹살집, 사람이 꽉 찬 홍대역 생맥주집 같은 곳에서도 혼술을 했고 곱창집에서 2인분부터 주문이 된다고 해서 혼자 곱창 10만 원어치에 혼술을 한 적도 있어요. 와. 지독한 내향인이라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는 늘 긴장 모드라 술 마실 때 대화를 하면 술과 안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혼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막 드라마 속 그런 한 장면 이런 것 같아요. 네. 또 혼술만이 또 맛이 있거든요. 그 또 무드가 있죠. 그쵸. 네. 또 혼술을 할 때면 술과 안주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거든요. 비욘세님 같은 회식을 사랑하는 외향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으실 거예요. 이런 걸 동경하긴 하는데 네. 가게에서 되게 멋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막상 몇 번 못 해본 것 같아요. 저도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그냥 맥주 몇 잔 먹어본 적은 있어요. 혼자. 맞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셨지만 저희는 회식도 사랑하지만 혼술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린 술이 좋을 뿐이에요. 혼자서 혼술 많이 하잖아요. 아우 많이 하죠 집에서. 집에서 이제 혼자 혼술하면서 춤도 추고 넷플릭스도 보고 그리고 또 정말 혼술을 해가지고 와인이 이제 한 4분의 3병을 넘어가면 정말 모든 드라마에서 눈물이 다 나요. 울 일이 아닌데 이상한 모던 패밀리도 한 회에 한 번 정도는 눈물이 나는 그런 걸 즐기긴 좋죠. 그쵸. 그렇게 확 울고 그러면 다음날 또 기분이 좋거든요. 맞아. 네. 혼술 좋아해요. 네. 저는 회식을 하고 들어온 날은 회식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시 2차나 3차로 혼술을 집에서 다시 차릴 정도거든요. 그래서 수월에서는 혼술하시는 손님들이 편하게 하시라고 주방이 들어가 있곤 합니다. 대화하시고 싶은 분들은 보통 먼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수월은 광고나 홍보를 전혀 하지 않는 술집이지만 비욘세에는 꼭 홍보를 하고 싶었어서 사연을 썼어요. 캥 작가님과 하는 9회 술편을 물개박수 치며 5억 번 정도 들은 거거든요. 15만 조회수에 이제 여기 주역들이 오늘 많이 나왔어요. 네. 수호를 처음 차리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 껄떡대며 말을 걸거나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욕지거리하는 남자들이 너무너무 싫었어서 가 아니어도 여자만 갈 수 있는 술집을 만들고 싶다라고 계속 생각했거든요. 한 팀당 동반 1인만 남성이 가능한 이유는 헤테로 여성들도 함께 가야 하니까요. 대부분 손님이 페미니스트셔서 함께 오는 남성분들도 젠틀하고 조용하세요. 주변에서 페미만 받는 장사를 해야 해라고 할 정도로 술집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자 진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술집입니다. 와. 여러분 또 이거 들으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수월의 전통 지켜주세요.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노래하는 거 진상이에요? 손님이 나밖에 없다. 노래할 수 있죠. 다른 손님 있을 때 하는 건 진상이죠. 많이 진상. 너무 많이 진상이다. 그러면 수월 갔다가 다음 2차에서 노래하면 되죠. 그쵸. 그런 방법이 있죠. 네. 아니 그리고 또 한 번씩 이런 데가 또 가면은 막상 또 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술집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 사장님이 맞춰놓은 분위기에 맞아. 내가 좀 녹아드는 재미가 또 있으니까. 맞아. 이런 어떤 허영심. 내가 이런 제주도에서 이런 혼술을 즐기는 멋있는 여자. 이런 맞아. 느낌으로.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어린아이들과 반려견, 대형견도 입장 가능한 술집. 다양한 술들과 시즌별로 바뀌는 다양한 안주들과 함께 제주 고산 수월에서 오늘도 만취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저 하도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우리 한번 가요. 네, 좋아요. 도대체 그러면 몇 군데를 가야 돼? 광장도 가야 되잖아요. 일단 제주도는 일단 여기 수월 한번 찍어야 돼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서울 광장부터 갑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어봤는데 소개를 못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데 항상 여러분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되게 정독하고 캥 작가님도 하나씩 다 읽어보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보내주신 분들 정말 저는 즐겁게 읽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가 또 그 술특집이라고 또 기분을 내겠다고 전날 막걸리를 먹었지만 또 막걸리를 사오신 이런 캥 작가님의 의리.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닙니다. 어저께 안 먹었었으면 또 오늘 또 만취하면서 녹음을 했었을 텐데. 녹음 끝나고 또 먹으면 되죠. 근데 캥 작가님은 베스트 사연 뭐예요? 저는 술집 계란말이요. 나도.
그 한 줄밖에 없는데 너무 강렬해. 네. 술집 계란말이가 정말 너무 강렬해가지고 진짜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네. 네. 맞아. 근데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아니 약간 스타트부터 자꾸 이렇게 의료 쪽 사연이 많이 와가지고 네. 진짜 조심하면서 드셔야 되고 네. 진짜 각자의 양에 맞게 먹는 거랑 그리고 타인의 양을 항상 중간중간에 좀 확인하고 물어봐주고 하는 게 즐겁게 술 먹는 방법이 아니겠나. 네. 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어쨌든 뭐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면서 하루 종일 술만 드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네. 예, 다들 정신 차리시고 적당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그리고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스토킹 방지를 위해서 지금 연구 중이신 주제에 좀 도움을 받고자 지금 설문 요청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 비욘세 트위터랑 비욘세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놓을 거고요. 24일까지 받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뭐든 써서 드리는 것보다는 정말 꼭 겪으신 분이 도움이 되는 거를 해야 되니까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신나게 달려보셨는데 어떻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너무 즐거웠고 네. 막 이게 뭔가 친구가 생긴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요즘에 킹 작가님은 술 뭐 드세요? 저요? 네. 뭐 저는 맥주. 맥주는 기본이죠. 무슨 맥주요? 맥주 요새는 테라 많이 먹고. 네. 아니면은 전 그냥 그때그때 그 혼세 씨 때문에 호프하우스도 한때 엄청 먹었어요. 멋있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 탄산이 세가지고. 맞아. 디아지오 코리아 연락 주세요. 그냥 저는 또 그때그때 편의점 갔을 때 못 봤던 맥주 보이면은 사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혼자서 되게 새로운 술을 마시면서 또 여행을 시작하는 느낌이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새로운 술 맥주 많이 마시고 와인도 요새 많이 마셔요. 그래서 제가 인생 와인을 또 찾았거든요. 뭐요? 짐짐 쉬라즈라고. 네. 그게 되게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그냥 제 입맛은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올 테니까 네. 먹읍시다. 너무 그리고 좋죠. 지난번에 먹었던 투엔즈도 맛있었죠. 맛있었어요. 네. 맞아. 네. 맞아요. 저희가 그리고 또 고민이 다음 주에 뭘 할 것인가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후보들이 있어요. 뭐 신년 운세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할까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신년 운세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신년 운세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앞으로의 비욘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너무 빵 터졌던 게 우리 옛날에 종로에 사주 카페 갔던 게 이제 와서 다 들어맞았다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 저 20살 때 갔죠. 네, 맞아요. 지금 제가 37살이니까 17년 전에 간 거예요. 그때 저희 기억에 한 6명이 갔나? 그치, 꽤 많이 갔어요. 네, 꽤 많이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캥 작가님이 성욕이 대단하다. 그걸 정말 21살 여자한테 처음에는 혼세 씨한테 대단하다고 했죠? 그렇죠. 제가 아주 성욕이 왕성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빵 터지면서 웃었더니 이 친구가 성욕이 2배면 너는 4배다. 보통 어떤 통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2배가 비욘세의 성욕이라면 킹 작가는 4배다. 네. 지금 뭐 어떻게 17년이 지난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인가? 그래요? 나중에 순둥씨 만나면 물어보겠어. 아니 근데 그게 사주에서 그런 거 본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그분이 혼세는 살을 뺄 수 있지만 너는 못 뺀다라고 이렇게 악담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췄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한 77kg, 78kg 나갔는데 55kg까지 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독하게 진짜 10kg 이상을 뺀 적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도 빼려면 빼거든요. 근데 그만한 동기부여가 딱히 없어서 그냥 사실 못 뺀다기보단 지금 그냥 안 빼는 거고 아유 빼야지 누워서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빠지는지 알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 10몇 킬로까지 빼봤지만 저는 한 제일 많이 빼본 건 7kg 정도를 빼본 적은 있긴 한데 막 그분이 말한 것처럼 진짜 전 대규모 감량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췄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웃긴 거는 네. 그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에서 언급했던 네. 킹 작가님의 전 애인. 맞아요.
사주를 같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때 대단한 걸 또 알려주셨죠. 네. 네. 그분한테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약간 그 사주 보는 분이 성욕을 되게 우리 걸 되게 많이 봐줬는데. 근데 그게 보이나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분한테 여자는 좋아하는데 정력이 약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져서 뛰쳐나갔던 그 기억이 나네요. 기억이 안 나. 얼굴이 빨개져서 뛰쳐나갔어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도 캥 작가님은 나겠죠. 캥 작가님은 좋아했었으면 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뭐냐? 순둥 씨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 종로 우리 사주 카페 갔던 거 막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도 있었어? 맞아. 그리고 제 동기한테 무슨 나이 든 여자들이 달려들 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약간 굉장히 어떤 저돌적인 대시를 받고 엄청난 연상과 결혼하신 맞아. 동기가 또 있고 맞아. 그래서 이게 16년이 지나니까 다 맞아가지고 그리고 그때 같이 갔던 오빠한테 네. 그때 고시 공부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몇 년도에 시험 붙는지도 맞췄잖아요. 오빠? 그리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분이 그때 군대 갔다가 복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가 다 같이 갔는데 20대에 너 연애 못한다 그랬어요. 못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다 맞췄다니까. 그리고 저한테는 남자 보는 눈이 더럽게 없어가지고 저렇게 다 맞췄어. 남자 보는 눈이 더럽게 없으니까 절대로 주변 친구들한테 만나는 사람을 보여줘야지. 너 혼자서 만나고 그러지 마라.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30살 넘어서 누구를 만나고 결혼을 해야 실패가 없고 그 전에는 결혼하면 무조건 이혼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신기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20대에 누군가 결혼을 했다? 다 이혼했을 것 같거든요. 그치. 그때 당시 만났던 사람들 생각하면 당연히 이혼했을 것 같거든요. 맞아. 안 했어도 문제야. 안 했어도 괜찮을 애가 뭐 그 중에 지금 몇 면을 지금 떠올려 봤을 때. 누가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들으시는 분들 궁금하시겠다. 어딘지. 맞아. 거기가 종로 사주 카페 보이라는 데인데 얼마 전에 검색했더니 여전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맞아. 우리가 봤던 분이 또 그대로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때 당시에는 남자분이셨고 굉장히 빈정이 상했던 거는 나이에 따라서 복채를 다르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20살이라서 기억이 약간 제 기억에 그냥 별 생각은 안 했는데 이미 그 정력을 지적받았던 선배는 이미 그때 우리보다 나이가 6살씩 많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빈정이 좀 상이 있으셨고. 맞아. 네.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근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음 주에 뭐 할지를 진지하게 왠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되게 신중해지는 거예요. 캥 작가가 앞으로 안 나올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래놓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시간 많아요. 내일도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필라테스나 등록하려고요. 필라테스 다시 해야 돼요. 네. 저번 주인가부터 다시 갔거든요.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어깨랑 무슨 일이냐고. 살찐 거야. 원하는 체중이 있으면 뭐 거기까지 빼는 거는 그냥 빼면 되는 건데 너무 몸이 막 자세가 많이 틀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하려고요. 저도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고민이에요. 동네에. 그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다시 운동하던 때의 몸으로 잘 좀 돌아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살살 지금 필라테스도 일주일에 2번씩 다시 가고 그리고 폴도 이제 슬슬 다시 다니고 있거든요. 몸이 무거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일단은 뭐 당장 살을 빼겠다 뭐 이런 원대한 계획보다 다시 운동하던 사이클로는 돌아가야겠다. 맞아요. 천리 말리입니다. 저도 그러려고요. 운동 너무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제 다시 헬스장도 열리고 필라테스도 열리고 하니까 그동안 어떤 이런 그 운동 쪽 운영하시는 분이나 선생님들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조심조심 잘 다니면서 건강 되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들으신 후기랑 그리고 정말 다음 주에 뭐 했으면 좋겠다. 근데 보내실 건 빨리 보내주세요. 맞아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주제에 사람을 쪼갰지.
네, 저희가 보통 화요일에 녹음하니까 하루밖에 없네. 한 토요일까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보고 생각해보고 저도 뭔가 몇 개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잘 골라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하신 후기나 그리고 어떤 사연이나 또 오늘 들으셨던 광고나 그리고 항상 하고 있는 미니 광고 140자 읽어드리는 이런 조그마한 미니 광고 같은 것들은 비욘세 공식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beyonces@gmail.com behonses@gmail.com입니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어떻게 오늘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 저희는 다음 주에 회식 3차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